그 헌법재판관들, 제가 말하는 건 4명의 정신 제대로 박힌 재판관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는 게 전략상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미 곽정군이 회유받은 거 본인 목소리 녹취록으로 다 드러났고 네. 홍장원의 그 휘갈겨 쓴 메모지 네. 무슨 외계어인지 아닌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메모들 부정확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걔네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또 마구잡이로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서 얻을 게 뭐냐라는 그러면 4대4인지 8대0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YTN 등 하고 왔는데 그런 데서 만나는 기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마저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에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잡혔는데 정말 창백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감정을 못 숨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누가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면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중독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인되는 거잖아요. 네. 헌재에 의해서. 그럼 결국 이런 29번에 달하는 지금 벌써 30번째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 네. 그래서 비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공식적으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의 전초 현상이 된다고 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탄핵 기각 릴레이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이후에 다음 주 초중반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한덕수 총리마저 당연히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헌재발 분위기, 바람이라는 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도 그런 영향을 끼쳤고 이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을 심판하자. 네. 민주당 이러고도 반성 안 하고 너네가 무슨 낯으로 장애 집회하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겠죠, 대변인님?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되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탄핵을 시킨 것인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리고 찍혔던 사진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국회를 등지고 웃으면서 나가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들. 아주 활짝 웃었죠. 네, 그게 그리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게 정파적인 것에 관계없이 지금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여해 왔던 분인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 저는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저는 진작 탄핵되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국무총리께서라도 먼저 돌아오셔서 지금 여러 상황들에 대한 안정을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 또한 너무 많이 지연됐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탄핵당하고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람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하는 게 당연한 순서이고 도리이고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 이렇게 국무위원과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탄핵당하는 게 얼마나 부당했을까라는 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되고 확인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3일 오전 10시에 헌재 선고가 있으니까요. 네. 그날 목요일 오후 2시에도 장해찬 정치펀치 하는데 아마 모처럼 우리끼리 기분 좋은 소식을 나누는 또 대통령님 구속 취소 이후에 연달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릴레이 탄핵 기각의 어떤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네. 변론 재개 요청은 하지 않는다. 지금 국면에서 탄핵 심판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대신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 판결문이나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유명 헌법학자들의 탄핵 각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들, 네. 이런 것들을 헌재에 추가 제출하고 있어요. 네. 그치만 재판을 다시 열러달라는 요청은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뭐 변론 재개하자는 말이 있다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변론 재개 요청은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은혁이 그 사이에 뭐 임명되느냐 마느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변론 재개 요청을 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적 판단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 또한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왔던 방향성이 원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원칙에 대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에서도 과도하게 뭐 변론 재개를 해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대통령 변호인단과 엇나가는 주장을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직접적인 시일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강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금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그 변론 과정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판결표만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변론 재개를 억지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연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고 대통령이 그렇게 임하게 된 경우에 갑자기 또 마은혁 재판관이 강제로 임명이 돼서 들어와서 그럼 또 구인 체제를 만들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또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 이용당하거나 혼란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당하지 않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그대로 여당에서 존중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기 대선 이야기했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제 생각엔 충분한 숙고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은 좀 자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실리적으로 봤을 때 문영배와 이미선은 그냥 나무 짝대기만 꼽아놔도 민주당이 탄핵시키라고 하면 탄핵 인용시키는 사람들인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시 판을 벌리는 게 실리적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마 문영배, 이미선 등의 좌파 판사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명의 판사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이 4명의 판사만 굳건하게 헌법적 판단을 제대로 하면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는 것인데 네.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지금 구속 취소 판결문이나 원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리고 헌재의 어떤 권위라던가 그 헌법재판관들, 제가 말하는 건 4명의 정신 제대로 박힌 재판관들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는 게 전략상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미 곽종군이 회유받은 거 본인 목소리 녹취록으로 다 드러났고 네. 홍장원의 그 휘갈겨 쓴 메모지 네. 무슨 외계어인지 아닌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메모들 부정확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걔네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또 마구잡이로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서 얻을 게 뭐냐라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무적인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입장을 유지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빨리 해라. 먼저 해라.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은 기각 각하하라. 라는 의견에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 게 이제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판단 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법리적 근거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이 지금 충분히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하는 것이지 이제 과도하게 엇나가는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당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